국뽕투어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경포 해수욕장을 찾아왔는데요. 앞에 이렇게 새우깡을 나눠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저기 호텔도 보이고 이쪽에 보면 경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 갈매기도 바닷가에 있고요. 저기 보시면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 가을이라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까지 흐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포 해수욕장 앞에서 촬영을 마치고 여기 경포 중앙광장으로 왔습니다. 중앙광장 돌멩이 보이시죠? 여기 구조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렇게 중앙광장 앞에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쪽도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수욕장이고 여기가 중앙센터인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 많이 있고 지금 가을이어서 바닷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잘 쓰고 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바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강릉에 오죽헌을 왔습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함께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길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 탄생지입니다. 5,000원권의 율곡이, 50,000원권의 신사임당.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화폐 인물로 다시 태어나다. 네, 여기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 성인은 요금이 3,000원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죽헌 문화관광 정규 해설 안내는 오전에 3번 있고 오후에 5번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시립박물관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곳에서 팜플렛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오죽헌 시립박물관 팜플렛을 가졌습니다. 이 앞에 보면 굉장히 예쁜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옆에 나무가 굉장히 잘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건물이 있고 지금 가을이어서 굉장히 예쁜데요. 네, 보이시나요? 은행나무도 있고요. 오늘 주말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강릉팜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직거래 장터도 합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5,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율곡이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율곡이 선생님이시고 여기에 견득사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참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네, 풍경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율곡 이 선생님은 참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멋진 사상을 만들었고 또 어머니께서도 또 훌륭한 인물이시죠. 사임당, 신사임당. 네, 개인적으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같은 신씨여서 평산 신씨여서 네, 사임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000원권의 신사임당 이렇게 초충도 화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현숙한 여성 중 한 분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임당은 시, 글씨, 그림, 자수에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림으로는 산수와 포도를 잘 그렸으며 풀과 벌레 역시 잘 그렸다. 네, 이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아까 율곡이 동상이 있고요. 앞에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잘 들어서 참 예쁩니다. 이 나무도 이제 좀 있으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겠군요. 낙엽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낙엽도. 아주 옛날에 이 근처에서 이제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풍경이 참 아름다워서 그림 그릴 맛 나겠는데요. 이쪽에는 정비하는 곳 같고요. 이곳은 연못 같은데 지금은 물이 다 많이 없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도 무슨 의미가 있는 정자인가요? 네, 여기 안내판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구용정이라고 합니다. 구용정은 율곡에 져서 경몽요결의 지신장에 나오는 학문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9가지 몸가짐, 즉 구용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용은 이제 학문을 배우기 위한 9가지 몸과 마음가짐인데, 발은 무겁게 놀려야 한다. 손은 공손히 놀려야 한다. 눈은 단정하게 떠야 한다.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한다. 목소리는 조용하게 내야 한다. 머리는 곧게 가져야 한다. 기운은 엄숙하게 가져야 한다. 서 있을 때는 덕이 있게 한다. 얼굴빛은 씩씩하게 가져야 한다. 네. 경몽요결에 나와 있는 9가지 몸과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멋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신사임당 초청도에 나오는 가지 그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도 수박이 있는 곳이고요. 수박. 그 옆은 맨드라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셨죠? 그 옆엔 양귀비. 이거는 뭐 마약의 한 종류이기도 하죠. 이쪽에는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가 참, 오이와 메뚜기도 있네요. 나비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원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단풍도 잘 들어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또 이쪽 길은 또 대나무 숲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죽헌 숲길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봉선화입니다. 또 이쪽은 수방풀입니다. 오죽헌 숲길에 또 와봤는데요. 이렇게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헌에서 가운데 있는 죽자가 대나무 죽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숲길 안쪽에 이렇게 쭉 가면 더 있는데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쉴 공간이 있고 오죽헌 숲길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아까 그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 보면 또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 이름은 구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구사정 역시 율곡에 져서 경몽요걸의 지신장에 나오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더하게 하는 9가지 생각이라고 합니다. 구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구사는 물건을 볼 때는 밝은 것을 생각하라. 소리를 들을 때는 귀 밝은 것을 생각하라. 얼굴빛은 온화할 것을 생각하라.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 말할 때에는 충성된 것을 생각하라.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물을 것을 생각하라. 분이 날 때는 어지러운 것을 생각하라. 이득이 있거든 옳은가를 생각하라. 역시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풍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풍악 소리가 울리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죽헌 내에는 드라마, SBS 드라마 사임당 비태 일기의 주인공 이렇게 손바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우 이영애님의 강릉에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손바닥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연이었죠. 같은 송승환 배우님의 강릉에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손바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 각자 나왔던 주 조연과 감독 그리고 제작사 등의 손바닥이 있습니다. 뭐 양세종님도 있고 박혜수님도 있고 윤다운님, 뭐 홍석천님도 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네, 오죽헌의 안내도가 있습니다. 네, 오죽헌은 보물 제 165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도가 있고, 이제 강릉 선비 최치훈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최응현에게 외손에게 상속되어 오다가 강릉시로 이관되었다가 이제 율곡 2의 사당인 율곡기념관 그리고 시립박물관을 지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과 이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오죽헌 입구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은 자경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경문은 오죽헌의 안팎을 가르는 문이라고 합니다. 율곡은 어머니를 여인 후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유학의 뜻을 두고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때 강릉 외가로 와 외할머니 앞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이라는 의미의 자경문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강릉 이명관 산문과 같은 모양으로 1976년 4월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자경문에 통과하면 문성사 오죽헌 율곡기념관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 거북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거북이는 율곡선생 유적 정화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나가는 문이 있고 이쪽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5,000원 옛날 권이죠. 이 전경이 되었던 전경 촬영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네, 그 촬영지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율곡 선생 행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곡 선생에 대해 나와 있는 글인데요. 네, 율곡 이 선생은 1536년 12월 26일 이곳 오죽헌 몽룡실에서 이원수 공가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로 탄생하여서 이제 교육자, 철학자,
되었습니다. 이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경목요걸과 학교 모범을 저술하였고 1584년 49에 세상을 떠났으며 40년 뒤인 인조대왕이 문성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쪽에는 율곡 기념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무는 사임당 배롱나무라고 합니다. 강릉시의 시화라고 합니다. 네, 예쁜 나무입니다. 이쪽에도 대나무들이 많고 풀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율곡송이라고 해서 소나무는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군자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옆에 이게 소나무죠. 이것도 소나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성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문성사는 율곡 2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제각이었으나 오죽헌 정화 사업 때 서쪽으로 옮기고 대신 문성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문성사의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게 문성사입니다. 옆에 이제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율곡 2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향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는 경목요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마땅히 화평하고 공경하기를 힘써야 하며,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히고 소견이 어두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학문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나 뜻을 세워 자기도 성인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며 꾸준히 정진할 것이니라. 네, 이쪽에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네 가지는 몸을 닦는 요점이다. 여기는 신사임당 영정이 있습니다. 신사임당 영전은 1965년 이당 김은호에 의해 그려져 오죽헌 몽룡실에 봉안되었으며 1986년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오죽헌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죽헌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별당 건물로 당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택입니다. 보물체 165호로 주심포 양식에서 입궁 양식으로 변해가는 건축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평가받아 보물체 165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왼쪽 마루방은 율곡이 6살 때까지 공부하던 곳이며, 오른쪽 온돌방은 1536년 신사임당이 용이 문머리에 서려 있는 꿈을 꾸고 율곡을 낳은 곳입니다. 몽룡실이라고 부르는 이 온돌방에는 신사임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방금 봤던 곳이 오죽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오죽헌 율곡매, 이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48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세종 22년에 이조 참판을 지낸 최치은이 오죽헌을 건립하고 별당 후원에 심었다고 하며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이 직접 가꾸었다고 전합니다. 사임당은 여러 매화 그림을 그렸고 맏딸의 이름을 매창이라고 지을 만큼 매화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율곡매는 꽃 색깔이 연분홍인 홍매 종류이며 열매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훨씬 알이 굵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강릉 오죽헌 율곡매라고 합니다.
네, 요 앞에 있는 곳이 오죽이라고 합니다. 줄기의 빛깔이 까마귀처럼 검은색이어서 오죽이라고 불립니다. 네, 오죽헌의 오죽이라고 합니다. 이쪽엔 사람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채와 사랑채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지어진 오죽헌 내 건물들은 1505년 병조 참판을 지낸 최응현에 의해 전승되다가 오죽헌 정화 사업으로 오죽헌과 사랑채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쪽이 이런 곳도 있고요. 굴뚝, 그렇죠? 네, 안쪽에 이렇게 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옛날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겠죠. 네, 이곳은 옛 주방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옛날 할머니 집도 그랬었어요. 네, 옛날 주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거는 요새 사람들이 그동안 연합 다녔잖아. 몸도 아프고 창고입니다. 이쪽은 이 반대쪽 문은 아니야, 천천히 봐. 너 보고 싶은 거. 안에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 네, 이쪽은 운암문이라고 하는데요. 막돌 점장으로 둘러싸인 어제각을 드나드는 출입문입니다. 네, 요 앞에 운암문입니다. 이게 운암문. 한국도 이거 보고 있지. 이것은 어제각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하사를 해서 이 앞에 있는 곳이 어제각입니다. 이렇게 풍경이 아름답고, 이 뒤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해남물은 그것도 어제 하루가 없어요. 5천원짜리 있네. 여기에는 석류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오죽헌 탑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을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시립박물관, 향토민속관, 소량명품샵, 그리고 신사임당 동상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통과하면 큰 건물이 있는데요. 네, 명품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항아리들도 있고 미술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사임당 동상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통과한 문이 입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오죽헌의 남문으로 율곡의 경목요걸의 첫 장인 입지장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신사임당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명품샵에서 이따가 기념품도 한번 볼 텐데요. 이쪽에는 향토 민속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오죽헌 자체가. 여기 신사임당 동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서 이따가 가보도록 하고, 반대쪽에 있는 저 건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강릉 병산동 주거지라고 합니다. 네. 이와 신사임당과는 관련이 없지만 강릉에서 이제 발굴하다가 찾은 유물이라고 합니다. 뭐 토기도 있고, 철토기, 뭐 토기, 철 화살촉, 그리고 무덤까지 발굴이 되었는데요. 네, 이쪽은 강릉 병산동 고분입니다. 네, 무덤에서 저렇게 도자기들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오죽헌의 후문 쪽인 것 같고요. 이쪽 역시 이제 묘가,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네, 돌로,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했죠. 고인돌 하부구조 및 신라 고분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유물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총로 물리동 행적비라고 해서, 네, 요 앞에 있는 곳이고요. 이거는 강릉 비석군이라고 합니다. 한 놈은 그러니까 부산 아니야. 희생이야. 네, 강릉 비석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사임당 동상을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앞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쪽 건물도 있는데 아마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물관이군요. 강릉시립박물관입니다. 여기 이제 사임당 신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임당 신씨, 기묘사화 때 난을 면한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용인 이씨의 5딸 가운데 사임당은 둘째 딸로 1504년 음력 10월 29일 이곳 오죽헌에서 태어나 1551년 5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48세이다. 덕수 이씨 원수에게 출가하여 7남매를 두었고 우리나라 백세의 스승이라 이르는 율곡의 셋째 아들이다. 율곡은 셋째 아들이다. 사임당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찾을 수 없는 여성으로 부덕은 만인의 사표가 되었고 천부의 자질이 남달라 비범하여 여공은 말할 것도 없고 글씨, 그림, 학문, 예술에 이르기까지 천재가 발휘된 작품과 업적이 오늘까지 남아 전하여 뒷세상 사람의 우러름을 받고 있다. 사임당은 율곡과 같은 거벽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외창과 옥상과 같은 자녀를 두었으니 이들은 다 어머니의 자질과 훈도에서 연유하여 서예나 그림에서 재능을 발휘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남성은 서로 견주어지는 인물이 있으나 여성으로는 사임당과 견줄 인물을 찾기 어려우니 사임당은 우리 민족의 만세의 여성상이라 이를 것이다. 신사임당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여성 인물입니다. 그래서 5만원권으로 만들 만큼 업적이 참 대단합니다. 아까 율곡 2를 보셨다면 이번엔 신사임당 동상입니다. 네, 밑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답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죽헌에 갔다가 초당 순두부 집에서 맛있게 순두부를 먹고 여기 강문 해변에 왔습니다. 네, 강문 해변입니다. 또 경포 해수욕장과는 다른 더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는 공간도 있고 앞에 이렇게 강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제 경포 해수욕장보다 사람이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텐트 치고 노시는 분들 있고 저기 앞에 등대도 있습니다. 동해 바다의 모습입니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파도가 여기까지 없어요. 가을이라서 바다가 차가워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도 참 좋은데요. 여기 왔으니까 한번 글씨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뽕토의 은정. 여기까지. 갑작스럽게 파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쯤에다가
가상투어 여행자라고 제가 글을 예쁘게 적어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내일 이제 강릉을 떠나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저 앞에 기울어진 등대에 있는 곳이 어제 갔던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강문 해변과 경포 해변이 참 가까운 듯 합니다. 등대가 살짝 기울어져 있죠. 네, 이따가 다시 밤에 이쪽에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다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릉항의 옆에를 보면 100m 거리에 아라나비 체험이 있고, 오른쪽으로 370m 가면 솔바람 다리가 있습니다. 저기로는 가지 않고 이쪽으로 안목해변 커피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지금 등대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로 갈까? 일로 가볼까요? 앞에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건너편에 보면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다 곳곳마다 카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이쪽에 있는 다민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참 맛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안목해변 이렇게 로고가 있고, 바닷가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닷가는 이따가 가보겠고, 이쪽으로 등대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목해변 로고가 있습니다. 저 앞에는 강릉항 요트 마리나라고 해서 건너편에 요트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바닷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카페 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저기에는 어떤 분들이 요트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재밌겠는데요? 아, 여기 요트 타는 곳이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릉에 왜 커피가 유명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커피 빵도 팔고 이쪽에 이렇게 카페도 많습니다. 이따가 한번 카페도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해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트 타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린 아이들도 바닷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등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가 요트 마리나입니다.
여기 앞에 요트 마리나인데요. 요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건너편에 보면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릉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을 하늘이 참 공활하고 높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바람도 잔잔하고 비도 오지 않고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요트가 이렇게 있고 이제 등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요 밑에도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벽화도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하늘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등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여기는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요. 튜브도 있고 이쪽은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 요트가 앞으로 가고 있네요. 건너편에 배가 많습니다. 여기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벽화인데 일일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벽돌로 직접 그린 게 아니라.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방파제들이 많이 있고 이제 등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약간은 먹구름이 껴있지만 비는 오지 않는 시원한 날씨입니다. 배가 열심히 가고 있고요. 건너편에 하얀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이렇게 낚시꾼들이 있고 물고기가 실제로 잡히니까 있겠죠? 건너편에 가려면 강릉항 저기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건너편에도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잡히긴 하겠죠? 여기 예쁜 등대가 있습니다. 높이는 이 정도 되고요. 저도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여성분도 이곳은 강릉 커피거리입니다. 네, 한국 관광의 별 음식 부문 강릉 커피거리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6년 문체부 관광장관
조윤선 커피 거리입니다. 네, 커피 거리입니다. 이제 안목해변 바닷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목해변은 어제 갔던 강문해변과 경포해변과는 달리 조금 바다가 잔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한국 관광의 별 강릉 커피거리입니다. 네, 당연히 해변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래사장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잔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큼 잔잔하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고, 네, 신발을 먼저 벗겠습니다. 양말도 벗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다리를 걷고, 네,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물이 굉장히 시원한데요. 가을 바다인데 오 차갑습니다. 오 파도가 우와.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백스텝을 받고, 네, 파도가 보시기에도 굉장히 잔잔합니다. 이 정도면 뭐 꿈이죠. 이제 이따가 스쿠터를 빌려서 탈 예정입니다. 한번 그때 다시 촬영하겠습니다.